절대 안 마셨다면서요. 절대 안 마셨다면서요. 그래놓고 결국엔 인정했다면서요. 하재근 평론가님. 예, 김호중 씨 측에서 그동안 계속해서 음주운전 의혹에 대해서 부인을 했었는데 사고 열흘 만인 어젯밤에 갑자기 김호중 씨 측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네. 김호중 씨도 인정했고 네. 김호중 씨의 소속사 측에서도 그동안 거짓말을 해왔음을 인정했는데 네. 일단 김호중 씨가 소속사를 통해서 본인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그동안 김호중 씨가 자기 스스로는 직접 얘기를 하지 않았었거든요. 그랬었죠. 근데 이번에 본인의 입장을 낸 거예요. 네. 저의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이 많은 분들에게 상처와 실망감을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사과의 말을 전해드리고 싶다라고 하면서 네. 아주 명시적으로 음주운전을 했습니다. 네. 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네. 크게 후회하고 반성하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습니다. 그렇게 입장을 밝혔고 네. 소속사에서는 네. 당사의 잘못된 판단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초 공식 입장에서부터 지금까지 상황을 숨기기에 급급했다. 네. 진실되게 행동하지 못한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 아티스트를 보호해야 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을 저질렀다. 거듭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 그렇게 소속사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저기서 딱 하나 마음에 드는 구석이 있네요. 소속사 입장문 중에 되돌릴 수 없어요. 왜? 유인경 평론가님, 되돌리려고 하다기에는 너무 많이 왔어요. 열흘 동안. 그러면서 열흘 동안 왜 바득바득 안 마셨다 왜 바득바득 우겼어요? 그러니까 열흘이라는 물리적 시간이 김호중 씨를 사랑하는 팬들이나 아니면 일반 국민들에게서 너무나 길고 또 지긋지긋하게 느껴졌던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물론 김호중 씨가 일반 민간인이 아니라 톱스타이고 본인의 안위만이 아니라 뭐 기획사 측이라든가 그다음에 다가올 공연이라든가 뭐 지금 30대 초반이니까 미래를 생각해서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필요했으나 사실은 본인도 얘기하고 기획사도 얘기했지만 비겁하게 행동을 한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말씀을 너무 많이 바꿨다라는 거죠. 여러 가지 갚였는데 일단 안 마셨다 했다 마셨다 그랬다가 옷을 바꿔 입었고 계속 드러나고 결국 음주운전을 한 것도 국가수의 자료가 나오고 공연이 끝난 다음에 밝혀진 거기 때문에 이건 떳떳한 인정이라고 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서요. 진정 사랑을 받았던 아티스트라면 아마 좀 배우셨어야 될 겁니다. 본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죄가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 부른 걸 알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이런 거 정말 새기셔야 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 갑자기 궁금해요. 최재문 교수님. 네. 열흘 내내 바득바득 버티다가 갑자기 그러면 어젯밤에 술 마셨다고 음주운전했다고 인정한 거예요. 그럼 갑자기 어젯밤에 하나님이 호중아 회개해라 뭐 그런 거예요. 왜 어젯밤에 갑자기 얘기한 거예요 그러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호인의 입장을 밝혔는데 변호인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 선임 이후에 창원 공연 전날인 지난 17일 김호중이 소속사를 통해서 심경변을 알리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그 입장 변화가 이겁니다. 너무 힘들고 괴롭다. 사회적 공인으로서 그동안 행동이 후회스럽다. 수일내로 경찰에 자진 출석해 음주운전을 포함해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팬들과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싶다. 이번 사건을 통해 죄를 부르고 거짓말이 더 큰 거짓말을 낳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입장을 변호인에게 전달했다고 하고요. 네. 이후에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사실은 오늘 오후에 자진 출석하려고 했지만 경찰의 일정이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고 합니다. 신속히 김호중과 소속사 입장을 알리는 것이 도리라고 판단해서 변호인이 밝혔다고 하는데 아마도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런 여러 가지 증거들이 나오고 정황들이 나오다 보니까 더 이상 버틸 수 없다고 판단했을 가능성, 그런 가능성 때문에 사과하고 인정하는 쪽으로 가지 않았나 그렇게 판단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지금 이 대목에서도 지금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는 대목이 있어요. 물론 이건 양측의 입장을 따져봐야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제가 방송 들어오기 전에 마지막까지도 김호중 관련 기사를 쭉 검색하다 왔는데 지금 보세요. 원래 경찰과 일정을 조율해서 김호중이 출석해서 조사받고 입장 표명하려고 했는데 경찰 측 사정으로 조사가 연기됐다. 근데 여기 대해서 경찰은 사전 조율한 바가 없다는 거, 연락 온 바가 없다는 거, 이거 그럼 어디가 또 이 얘기를 누군가 잘못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일단 김호중 씨 측이 전격적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하면서 자진해서 출석받기를 상당히 원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인정한 마당에 신속하게 출석해서 조사를 받아야
본인에 대한 신병 처리 방향이 바뀔 수 있다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자진해서 출석하고자 한다면 경찰과 사전에 입정이 조율되어야 하겠죠. 그렇지만 경찰도 나름대로 여러 사건들을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피의자 측에 먼저 제시하는 일정을 받아들일 수 없을 가능성도 높습니다. 그런데 경찰 측에서 일정을 조율하는 사실이 없다고 한다면 이는 어느 한쪽이 거짓말을 하든가 그렇지 않으면 그 둘을 잇는 양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그 관계자들 발언 과정에서 일부 오류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른 사정들을 다 차치하고라도 먼저 출석해서 자진 조사를 받겠다고 하는 피의자 측이 경찰 사정을 드는 것 자체는 다소 부적절해 보입니다. 원래 일정을 조율해서 조사가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고 네. 본인의 입장이 바뀐다고 하더라도 그 입장을 그대로 유지한 채로 일정에 따라 조사를 받는 것이지 먼저 출석해서 조사를 받고자 하는데 경찰적 사정으로 조사가 늦어졌다는 취지의 발언은 마치 경찰을 부당하게 비난하는 듯한 뉘앙스로 읽힐 수도 있습니다. 지금 그 대목은 사실은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조사를 해보면 이것도 드러날 거예요. 뭐 조율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요. 박성배 변호사님 이게요. 열흘 만에 제가 음주했습니다라고 뒤늦게 밝힌다고 지금 이게 사그라들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경찰이 김호중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이런 얘기까지 들리던데요 지금. 오늘 서울경찰청장이 브리핑을 통해서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다만 아직까지 그 요건이 완숙되진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을 했는데 구속영장 신청 여부는 아직 구체적 검토 단계는 아니다. 사고 전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강하게 의심되지만 구체적 양에 대해서는 확정을 못한 상황이다. 수사 협조 여부와 증거인멸 우려가 신병 확보에 중요한 판단 요소가 될 것이다. 구속영장 신청 가능성의 뉘앙스도 어느 정도 풍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여러분 혹시 그거 아세요? 지금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열흘 만에 저 뺑소니 사고 열흘 만에 제가 음주운전 했습니다라고 밝혔지만 박성배 변호사님 음주운전 했다고 본인이 밝혔지만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음주운전에 대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이어야 처벌합니다. 음주 사실을 인정한다고 하더라도 사고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임을 수사기관이 입증해내야 하는데 사고 당시 음주 측정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합니다. 이후에 음주 측정을 했다면 위드마크 공식 역적용을 하게 되고 이후에 적절한 시점에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출하지 못했다면 애초 술자리에서 술의 종류와 양, 당사자의 성별과 몸무게 등을 통해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법원에서는 위드마크 공식 적용을 통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다소 인색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넉넉히 사고 당시에 혈중 알코올 농도가 법이 규정하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취지인데 이 경찰이 김호중 씨의 경우에는 음주 사실을 인정한 이상 또 현재 드러난 정황 마신 술의 종류와 양이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경찰의 입장에서는 법원의 그동안 판단에도 불구하고 이 사안의 경우에는 마신 술의 양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 혈중 알코올 농도가 0.03% 이상을 넘어섰을 것이다. 사고 당시에 충분히 넘어섰을 가능성이 있다.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는 자신감도 내비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요. 허주현 변호사님, 김호중 씨에 대해서 당분간 해외 나가지 마!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지금. 네, 수사기관에서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김호중 씨의 어떤 음주운전 사실을 숨겨주기 위한 이 소속사의 매니저라든가 대표의 이런 행동들이 굉장히 엄중한 범죄거든요. 그래서 외국으로 도주할 우려가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출국 금지 조치를 신청을 했고 김호중 씨 혼자만 한 게 아니라? 그렇습니다. 김호중 씨뿐만 아니라 이 엔터테인먼트 이광득 대표 이 사람하고 허위 자수한 매니저, 그다음에 블랙박스 SD카드, 메모리카드를 제거한 이 소속사 본부장 이 4명에 대해서 출국 금지를 요청했고 법무부에서 이 부분 승인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심사를 해봤더니 지금 혐의가 중대하고 사실상 김호중 씨가 일단 음주운전 사실 지금 인정을 했으니까요. 이게 그냥 단순히 자신의 음주운전 사실을 숨기기 위해서 이 음주 측정에 응하지 않거나 숨어 있었던 정도가 아니라 이 소속사에서 굉장히 조직적으로 뭐 허위 자수를 한다든가 증거물을 파손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이 은폐하려고 한 어떻게 보면 사상 초유의 사태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수사기관 측에서도 외국에 도주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이 부분에 대한 출국 금지 조치를 한 것으로 보이고 네. 지금 혐의가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중대합니다. 김호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죄 그리고 사고 미조치죄 최소한 적용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상해 정도라든가 이 증명 여부에 따라서 이 특가법상 도주치상죄라든가 위험운전치상죄도 지금 경찰이 검토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뭐 범인 도피, 증거인멸, 그다음에 이에 대한 교사나 방조행위 그리고 뭐 위기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이런 혐의들이 적용이 될 것으로 보여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기관에서 상당히 중대하게 인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잠깐 놔둬보세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일반적으로 생각해보세요. 이 지금 이 그래픽 관계도를 보세요. 일반인이요. 아무리 나쁜 마음, 범죄의 마음 먹는다 해도 이렇게까지 보세요. 이렇게까지 조직적으로 움직입니까? 보세요.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택시 충돌로 택시를 들이받고 아무런 조치도 않은 사고 미조치 즉 뺑소니를 했는데 그에 대해서 대표라는 인간은 범인 도피 교사, 증거인멸 교사 자기가 지시했다고 떳떳하게 말해요. 그런데 보세요 밑에 그냥 상대적으로 월급 받는 힘없는 매니저들 보세요. 다 동원돼가지고 보세요. 매니저 1 김호중을 데리고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합니다. 매니저 2 범인 도피죄인데 어떤 거예요? 김호중 옷을 입고 2시간 만에 허위자 수사합니다. 내가 운전했다고. 매니저 3 블랙박스 이건 압권이에요. 블랙박스 김호중 씨 차에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파쇄했대. 파쇄. 아주 부숴버렸대요. 누가 이렇게 조직적으로 이건 범죄 집단이지. 어떻게 이렇게 조직적으로 그 단순 뺑소니였다면 이게 말이 돼요? 단순 뺑소니인데 이렇게 조직적으로 가담합니까? 그 소속사 그 인원들이요? 그런데 자 음주 인정했어요. 자 하정은 평론가님 예. 그렇다면 관심은 대체 언제 어느 순간부터 얼만큼의 술을 먹었는가 이게 또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술을 이제 마신 건 인정했는데 얼만큼 마셨는가가 또 확정이 돼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날의 행적에 대해서 뭐 김호중 씨께서 이렇게 속이려고 했지만 여러 가지 뭐 정황이라든가 CCTV를 통해서 행적을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지금 그 행적이 재구성이 되고 있는데 그날 9일 날 무슨 일이 있었는가? 일단 그날 오후 4시경에 김호중 씨하고 또 뭐 유명 래퍼 출신 가수라든가 일행들하고 스크린 골프장에 갔는데 아하. 골프장에서부터 맥주를 주문했다고 지금 알려지고 있거든요. 이거 추가로 좀 드러났네요. 그럼 추가로 들어간 거죠, 지금은. 추가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날 4시부터 어쨌든 일행이 술을 주문했다는 거. 어허. 그런데 김호중 씨가 마셨는지는 아직 모릅니다. 네. 그 일행이 술을 주문했었다는 것이고 그런데 스크린 골프장에서 나와서 저 일행이 다른 곳으로 또 이동을 합니다. 이동을 하는 과정이 CCTV 영상으로 찍혔는데 네. 그 영상이 지금 나와 있는데 영상을 보시면 네. 그 이동 과정에서 승용차 한 대가 비상등을 켜면서 이렇게 어디에 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이건가 봐요. 그렇습니다. 네. 저 승용차가 이렇게 서는데 승용차가 딱 서고 나니까 조수석에서 일행이 내립니다. 네. 그러면서 김호중 씨가 운전석에서 내리는 모습이 포착이 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게 스크린 골프장에서 나와서 서울 강남 신사동에 있는 어느 식당으로 옮기는 과정인데 저기서 김호중 씨가 운전석에서 나왔다는 것은 저 차를 김호중 씨가 운전했다는 뜻이겠죠. 네. 일단 저 상태가 사실 음주 상태였는지는 단언할 수는 없어요. 왜? 스크린 골프장 오후 4시경에 지난 9일날 오후 4시경에 주류를 주문했는데 그때 주류 양도 적은 양은 아니었어요. 어쨌든 그 주류를 주문했던 스크린 골프장에서 술을 마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후에 강남에 있는 유흥주점으로 이동할 때 저렇게 자신이 운전하고 내리는 모습이 일단 포착이 됐어요. 그러면 일단 하정은 평론가님 다시 한번 갑니다. 낮부터 술을 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크린 골프장에 술을 시켰다는 것은 일단은 정황이 드러났네요. 예, 스크린 골프장에서 그 일행이 술을 마셨다는 건 기존부터 이미 알려져 있었고 그런데 김호중 씨가 스크린 골프장에서 식당으로 갈 때 일단 본인이 운전한 것으로 보이는 지금 CCTV 영상이 네. 포착이 됐고 그 식당에서 일행들이 밥을 먹으면서 또다시 주류를 시킨 것으로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그럼 보세요. 그때 영상이 있으면 보면서 일단 설명을 해볼 텐데 보세요. 앞서 그 영상이에요. 승용차 한 대가
그 영상에 승용차 한 대가 멈춰 섰고 거기서 김호중 씨가 직접 운전석에 내린 게 보였죠. 그래서 그 일행들과 식당으로 지금 장소를 옮깁니다. 거기서도 지금 술을 먹었다는 건데 보세요. 김호중 씨가 직접 차를 몰고 온 게 찍혔어요. 박성범 변호사님. 식당 앞에 세운 거예요. 그럼 밥을 먹으러 밥만 먹는 건가 또 그것도 궁금하잖아요. 식당 가서는 술은 일절 입에 안 된 거예요. 그러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 식당에서는 김호중 씨를 포함해 모두 5명이 음식과 함께 소주 7병, 맥주 3병을 주문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경찰은 이 장소에서 이미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것으로 보고 있는데 현장에서 잠적하면 모든 일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사고 전후에 이 당사자가 어떤 행적을 거쳐왔는지 이 경찰은 모든 행적을 추적하기 마련인데 CCTV, 영수증뿐만 아니라 동석자와 종업원도 조사하게 됩니다. 통상 주문한 술에 동석자의 수, 즉 n분의 1로 나눠서 각 당사자가 그 정도의 술은 마셨다는 것이 수사기관의 판단 요령입니다. 보세요. 대한민국 경찰과 대한민국 취재진이 어리숙할까요? 그리고 최소한 제가 느낄 때 저 식당 업주분은 양심이 있는 분이에요. 저 영수증을 제공을 하잖아요. 그때 일행들이 얼만큼의 술과 어떤 무엇을 먹었는가를 영수증을 제출해서 일단 밝히잖아요. 소상이. 일단 그래도 저렇게 양심 있는 분들이 계시기에 일단 이 사건의 전말에 드러날 수 있는 거예요. 자, 저렇게 소주 7병, 맥주 3병을 일단 시켰어요. 그러면 물론 여기까지 듣고도 박선배 변호사 식당에서 먹었네, 술을 먹었네 할 수는 없잖아요. 왜냐면 저렇게 주문을 했지만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가 또 단언하는 문제는 또 다른 문제잖아요. 또. 통상은 술을 마셨다고 판단하는데 더군다나 김호중 씨가 술을 마셨다고 인정한 이상 이 장소에서도 술을 마셨다는 것이 피의 사실에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지만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아하. 김호중 씨는 식당에서 나와서 그동안 우리가 보도를 통해 접했던 바로 그 유흥주점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이때 운전대를 잡은 건 김호중 씨가 아니라 대리기사였습니다. 굳이 왜 대리기사가 운전대를 잡았을까? 이미 김호중 씨가 식당에서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겠는가라는 추정이 가능합니다. 이 회원제로 운영된다는 이 강남의 유흥주점, 여기서 술을 얼마나 주문했는지는 현재 보도가 되고 있지 않습니다만 통상 술을 주문하기 마련이라 결국 김호중 씨는 1, 2, 3차 모두 음주를 곁들였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상황이죠. 유흥주점에서 나와서 대리기사가 모는 차를 타고 자신의 집으로 갑니다. 그런데 집 도착 20분도 안 돼서 김호중 씨는 다시 차를 바꿔 타고 직접 운전대를 잡습니다. 또 다른 술자리에 가다가 뺑소니 사고를 내고 만 것인데 집에서 나온 지 불과 10분 만이었습니다. 와, 대박 사건 보세요. 이거 그대로 잠깐 놔둬보세요. 와, 대박 사건이. 여러분, 우리가 그 전에 알던 거는 저 3차라는 데 있죠. 3차. CCTV 포착됐던 거. 강남 유흥주점. 거기서 조수석에 탈 때 대리기사가 타잖아요. 그때 소속사가 뭐라 그랬어요? 그 대리운전 서비스를 유흥주점에서 원래 해준다. 그런데 술을 마시지 않아도 손님이 피곤해하기 때문에 대리운전 서비스를 제공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럼 보세요. 그 한 칸 앞으로 가봐요. 2차 식당에서 대리 불렀어도 그때도 허주현 변호사님 피곤해서 대리를 식당에서 알아서 해줬나 보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말이죠. 일단 지금 김호중 씨가 음주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이상 1차에서 2차로 갈 때는 본인이 운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일행이 술을 주문했더라도 본인은 마시지 않았다고 100번 양보해서 생각할 수 있겠지만 두 번째 그 간장게장집, 그 식당에서 유흥주점으로 갈 때는 이미 대리운전을 불렀잖아요. 네. 그렇다고 하면 그때 그 식당에서 주문한 주류, 그 부분에 대해서는 김호중 씨도 음주를 했다고 시인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아닐까.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적어도 그 시점에는 음주가 있었다고 생각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네.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저기서 끝난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김호중 씨의 술자리가 이어집니다. 일단 1차가 벌써 4시에 시작이었는데 사고 난 시점이 11시 넘은 시각이었어요. 그럼 6, 7시간 동안 적어도 술자리가 이어졌다는 건데 그 이후에도 김호중 씨가 술을 마신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아하. 뺑소니 사고를 낸 이후에 숙박업소에서 17시간 동안 김호중 씨가 나오지 않았었죠. 김호중 씨는 애초에 공항에 와서 사고 처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매니저가 운전하는 차를 타고 숙박업소로 이동했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그 상황에서 김호중 씨는 호텔에서 뭘 했을까요? 김호중 씨가 호텔에서 17시간 동안 몸을 숨기고 있는 그 시간 동안 다른 매니저는 김호중 씨의 옷을 입고 허위 자수를 했던 바로 그 시점이었습니다. 그 시간이요. 새벽 한 1시 50분, 새벽 2시쯤이었는데 바로 그 시간에 김호중 씨가 뭘 하고 있었는지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김호중 씨가 머무른 구리시 한 호텔 인근 편의점인데요. 네. 지금 동그라미 안에 저 사람 진열대에서 음료수 고른 바로 김호중 씨입니다. 김호중이네요. 네. 몇 개를 집어서 계산대로 가려고 몸을 돌리더니 다시 멈춰 서서 안에서 뭘 꺼내는데요. 저게 뭐냐면요. 다름 아닌 캔맥주였습니다. 이 편의점에서 김호중 씨 일행은 맥주 4캔, 음료 2개, 그리고 과자를 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게 언제냐면 허지원 변호사 다시 한번 말씀해. 저게 언제적 어디로 이동한 다음에 포착된 편의점 모습이라고, 내부 모습이라고요? 뺑소니 사고가 11시 40분경에 일어났어요. 그 사고가 일어난 이후에 시간이 한 3시간 정도 지난 새벽 2시경. 그러니까 뭐 1시 50분이면 2시쯤이죠. 새벽 2시경 그 사이에 구리 호텔로 이동을 하고 매니저랑 같이. 매니저는 또 다른 또 다른 매니저는 옷 벗고. 김호중 씨 네. 옷을 입고 자수를 하고 있는 경찰서에서 자수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시점이었거든요. 그렇다면 김호중 씨는 자기 대신에 매니저가 사고 처리를 하고 있다는 걸 알았을 테고 자신의 옷을 벗어서 가지고 갔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는 시점이었을 잘해, 텐데 도대체 매니저가 사고 처리를 어떻게 하고 있다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 또다시 캔맥주를 샀는지 그 부분이 좀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내 옷 입고 가서 잘하고 있겠지 하고 하면서 구리에 있는 호텔로 이동해갖고 편의점에서, 인근 편의점에서 캔맥주하고 잘하고 있다 진짜. 그런데요, 이 본질은 아니지만 유인계 평론가님 그런 생각이 들어요. 9일날 보세요. 1차 스크린 골프 가서 지금 술은 마셨다는 건 일단 그건 내용은 빼고 얘기해 볼게요. 1차 스크린 골프 가서 술 시켜 놀고 2시간 정도 지나서 간장게장집 식당 가갖고 소주 7병에 맥주 3병에서 놀고 3차 강남 유흥주점 가서 밤늦게까지 자정 직전까지 놀고 그러다가 집에 갔다가 얼마 안 돼서 50분 만에 또 다른 술자리 가서 놀려다가 뺑소니 나고. 저는 뭐가 또 분노에 차냐면요, 이런 사람이 며칠 뒤에 공연을 해요. 그게 뭐냐면 가수는 공연 연습도 안 해요? 그냥 하루 종일 놀아요? 다 내일 모레 공연인데 이렇게 핑핑 놀면서 공연 보러 오는 사람들 눈과 귀를 즐겁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완전 이건 뭐예요 이거? 제가 알기로는 조용필, 나훈아, 양희은 그리고 이제 8순위 되어간 조영란 스님까지 공연을 앞두고 정말 구도자 같은 생활을 하세요. 그리고 계속 보컬 레슨 받고요. 식사량도 조절하는 모습을 제가 너무 어이가 측근해서 없습니다. 봐서 아무리 지금 핫한 톱스타를 하더라도 자기 관리가 아니라 팬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지 않았나 싶고, 더구나 뭐라고 또 진술했냐면 공황장애 증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판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했으면서 차분하게 냉장고 박스를 열고 아마 고통을 잊으려고 샀는지 모르겠지만 맥주 4캔을 고르는 모습을 보고 팬이었던 사람 한 사람으로서 가슴이 답답합니다, 솔직히. 죄가 죄를 불렀다. 입장문은 누가 썼는지, 자기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럴싸하게 썼어요, 문장은. 근데 진정성이 하나도 안 느껴져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유인경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최진문 교수님, 예. 사고 직후 아주 공황 상태가 와서 처리를 못할 정도였다면서요. 그런데 구리에 있는 호텔 그리고 인근 편의점 가가지고 아주 여유롭게 쇼핑하듯이 우리 캔맥주도 골라야겠네 하고 저 고르는 모습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공황 상태라고 하면, 그러니까 사고가 났을 때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본인이 불안감에 떨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다른 일을 하는 게 상당히 부담스러워야 돼요. 그리고 숨이 안 쉬어진다면서요. 그렇죠. 또 하나는 술을 마셨다고 본인이 인정을 했으니까요. 술을 마시고도 사고가 난 거잖아요. 음주운전했다고 인정을 했으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 상황에서 공황이 오면 또다시 술을 찾을 수 있을까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공황 상태에 빠졌다 그러면 또다시 저렇게 태연하게 편의점 가서 술을 사가지고 그걸 방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이런 태도가 나올 것인가.
상당히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 네. 그러면 이 공황 상태에 빠져 수술을 못했다는 말 자체도 거짓일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이후의 상황을 보면요. 뭐 예를 들면 어딘가에 정말 숨어서 더 이상 막 어떨 줄 몰라 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저렇게 태연하게 매니저와 함께 호텔에 묵으면서 몇 시간 후에 새벽 2시가 다 돼가는 시간에 또 술을 사러 내려오는 저 태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공황 상태에 빠진 사람의 모습으로 보기는 상당히 어렵다. 그때 당시에 그 공황 상태 때문에 수술을 못했다는 말도 진실이 아닐 가능성이 높아지는 그런 영상이 지금 저 영상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보세요. 허준 변호사님. 김호중이라는 사람이 자기 입으로 음주 운전을 했습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설마 저 CCTV를 토대로 내가 깜빡 공항에 와가지고 착각했는데 음주 운전이 아니라 저 구리에 있는 호텔로 가서 그 음주를 했다는 거 설마 이렇게 발뺌하지는 않겠죠? 설마 국민들 앞에서 본인이 음주운전 했다는 사실을 시인한 이상 그렇게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도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요. 지금 저게 이제 사고 이후의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매니저가 어쨌든 허위사실을 하러 갔다는 사실을 알았는지 몰랐는지까지는 지금은 모르겠습니다만은 본인이 나중에 범인으로 지목되게 되면 혈중 알코올 농도 검사를 당연히 하게 될 거라는 건 예상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그것 때문에 그 측정에 대비해서 내 몸속의 혈중 알코올 농도를 검사하는 것에 대비해서 사고 이후 시점에 술을 더 섭취를 함으로써 이 혼선을 주기 위해서 술을 더 마신 게 아니냐 이런 추정도 나오고 있었던 상황이었거든요. 그게 왜 그러냐면 실제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고 난 이후에 혈중 알코올 농도 측정을 오염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술을 추가적으로 더 먹는 그런 행위들이 빈번하게 일어났던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보면 법의 맹점을 이용한 부분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김호중 씨가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한 이상 그 주장까지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은 이 부분은 어쨌든 김호중 씨 사건으로 촉발된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고 있는 부분은 맞습니다.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그런 혼선을 주려고 구리에 있는 호텔 가서 인근 편의점에서도 캔맥주를 집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 추론도 할 수 있습니다만 아직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수사가 중요한 게 앞으로 경찰 수사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수사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경찰 수사만 남아있는 건 아니잖아요. 오늘 그래서 검찰총장이 아주 의미심장한 얘기를 했다면서요. 이원석 검찰총장이 일선 검찰청에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와 같은 사법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하라는 방침을 내렸습니다. 김호중 씨 사건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되는데 대검찰청이 오늘 발표한 검찰총장 지시사항에 따르면 음주운전, 운전자 바꿔치기 및 추가 음주 등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는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협력해 관련 처벌 규정을 적극 적용하고 형사소송법상 증거인멸, 도주우려 등 구속사유 판단에 사법방해 정황을 적극 반영하라는 내용입니다. 진짜로 검찰도 지금 국민 정서를 아는 거예요. 지금 헤아리고 있는 거예요. 이 김호중 사건은 그냥 넘길 만한 사안은 아니다. 그냥 일반 뺑소니 사고로 처리할 문제는 아니다라는 걸 지금 아주 엄정 대응 일벌백계 차원이라고 좀 보여주겠다 그런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 그런데 보세요. 박성배 변호사님 한 번 더 갑니다. 자꾸만 증거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뭔가 구석지에 코너에 몰린 뭔가 도간에 든 쥐 꼴이 되는 것 같은데 김호중 씨나 김호중 씨 소속사 측이나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더 이상 인정하지 않고 버티기는 어려웠다. 그런 걸 좀 직감을 한 것 같아요. 경찰이 지난 10일에 김호중 씨 1차 조사 당시에 동의를 받아서 소변을 채취해서 국과수에 의뢰를 했습니다. 이미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오지 않는 상태인데 굳이 소변을 채취할 이유가 있을까?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네. 알코올 자체는 약 8시간이 지나면 더 이상 신체에서 검출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그 부산물은 72시간 이내라면 일부 검출되기 마련인데 국과수가 김호중이 사고 후 소변 채취까지 약 20시간이 지난 것에 비춰볼 때 음주 판단 기준 이상으로 음주 대사체가 검출돼 사고 전 음주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소견을 냈습니다. 즉 구체적인 혈중 알코올 농도까지 검출하지는 못했어도 적어도 사고 전에 음주운전 판단 기준 이상의 음주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할 만한 대목은 과학적 근거로서 제시를 해준 것입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으로
음주 사실을 인정했다는 헤드라인을 본 순간 이 사건은 국과수의 감정 결과 외에도 관련자의 진술 그뿐만 아니라 조직적인 사법방해 행위를 들어 경찰 내부에서 구속영장 신청 분위기가 흐르고 있구나. 이를 김호중 씨 측이 감지했구나라는 생각이 언뜻 들었습니다. 당장 음주운전 혐의가 밝혀질 경우에 자신의 가수 인생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수사 단계에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뒤늦게 음주운전을 인정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수사는 과학이다. 무릎을 탁 치는 대목이에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뭔가 정말 부인할 수 없는 그런 정도의 지금 물질적 물증 증거를 들이미니까 더 궁지에 몰린 듯한데, 그런데 일각에서는요, 최재봉 교수님, 네. 이런 국과수의 뭔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물증이 나와서 그런 것도 있지만, 뭔가 시점이 음주운전했다고 인정한 시점이 뭔가를 마무리했기 때문에 이제서야 밝힌다, 이런 시점이다라고 그런 추정도 있어요. 뭡니까 대체 그게? 그 공연입니다, 공연. 에? 왜냐하면 공연을 만약 취소하게 되면 위약금을 물어야 되고요. 만약에 또 표도 다 돌려주거나 아니면 변상을 다 해줘야 되잖아요. 이미 티켓이 나간 것 같은 경우는 이미 다 어허. 매진이 됐으니까 그런 부담감이 컸을 가능성을 우리가 예견해 볼 수 있는 거죠. 네. 시점을 제가 말씀을 드리면 네. 창원에서 지난 18일 날 1차 공연이 있었고요. 2차 공연이 19일 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1차 공연 끝나고 또 2차 공연 끝나고의 뉘앙스가 약간 바뀌게 됩니다. 소개해 드리면 이렇습니다. 김호중이 창원 무대에서 연달아 뺑소니 논란에 대해 직접 입을 열었는데 18일 1차 공연 때는요.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후회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그런데 모든 진실은 밝혀질 것이다 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뉘앙스잖아요. 네. 후회다는 얘기는 했지만 그 말은 결국 조치를 안 하고 떠난 것에 대한 후회지만 진실은 밝혀질 거다 이렇게 들려지잖아요. 그런데 2차 공연 때는요. 죄송하다. 죄는 제가 지었지 여러분은 공연을 보러 오신 것뿐이라며 관객들에게 사과의 뜻을 전했습니다. 네. 뉘앙스가 바뀌지 않습니까? 네. 왜냐하면 2차 공연까지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그때 아마 사실을 인정하는 태도로 보이지 않았나 그렇게 예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하, 굳이 말하면 돈 벌 건 벌었으니까 이제 조금 인정하자 그런 것 같은데, 보세요. 근데 공연이요, 이 뺑소니 사고는 지난 9일에 있었어요. 그런데 18, 19 창원 공연만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하재근 평론가님, 사고 직후에 공연이 뭐 있었잖아요. 사고 직후에 그러니까 김호중 씨가 이제 그 사고를 나고 난 이틀 후에 네. 그 경기 고양에서 공연이 있었거든요. 네. 11일, 12일에도 공연이 있었던 그때도 거예요. 이틀 했어요? 그래, 예, 그때도 이틀 했습니다. 그래서 요번에 그러니까 김호중 씨 소속사가 했던 대처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 지금 요즘 때가 어느 때인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하고 무슨 증거를 인멸하고 그렇다고 해서 진실이 드러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대처를 하면서 소속사의 잘못된 대처가 오히려 사건을 키운 것이 아니냐 그런 이제 생각이 드는 것인데, 그러면 소속사가 왜 그렇게 이해할 수 없는 황당한 대처를 했느냐, 바로 콘서트를 앞두고 있었기 때문이 아니냐라고 이제 추정이 나왔었거든요. 네. 그 콘서트라는 게 엄청난 수익이 걸려 있는 것이고, 아, 그래요? 만약에 음주운전이 예를 들어서 뭐 진작에 드러났다라고 해서 콘서트에 지장을 받게 되면 엄청난 위약금이 생길 수도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그게 두려워서 사건이 벌어졌을 때 이성적인 판단을 못하고 무조건 덮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 그런 의혹이 제기가 되면서 이 사건을 계속 이제 부인을 하면서 계속 시간을 끌었던 것도 결국은 콘서트를 한 번이라도 더 하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건데, 그 콘서트라는 게 돈이 얼마나 되는 콘서트길래 이렇게까지, 그럼 물론 추정이긴 합니다만 얼마나 이 콘서트에 매달린 거예요? 얼마나 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콘서트가 일단 11일, 12일 경기 고양 콘서트, 19일, 20일 창원 콘서트, 네. 총 4차례 18일, 19일. 18, 19일 네. 그 사회 공연을 한 거죠. 네. 그 사회 공연을 계산을 해보면 평균 표값이 21만 5천 원 정도로 이제 추산이 되고, 평균 폭값이요? 그렇습니다. 이것을 그 어떤 그 관객 수랑 다 곱해 보면 4차례 공연을 다 합쳤을 때 총 매출이 40억 원에서 50억 원 가까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근데 김호중 씨가 앞으로도 원래 공연이 다 예정이 돼 있었는데, 원래 생각하기로는 앞으로의 공연까지 다 소화를 하고 나중에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려고 생각을 하지 않았겠느냐. 네. 그런데 지금 경찰 수사망이 막 좁혀 들어오면서 도무지 더 이상은 버틸 수 없게 되니까 보세요. 6월 1일 날, 2일 날 경북 김천에 또
콘서트가 예정돼 있었네요. 그래서 아마 추정컨대는 원래는 앞으로 예정된 저 김천 공연까지 다 소화를 한 다음에 뭐 시연을 하려고 하지 않았었을까. 네. 근데 지금 너무나 경찰 수사망이 막 좁혀오고 심지어 구속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고 여론도 너무 악화되니까 도무지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서 결국 창원 공연까지 다 딱 마친 시점에서 뒤늦게 인정을 한 것이 아니냐 그런 추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정입니다만 유인겸 평론가님. 뭐 단언할 수는 없어요. 콘서트 공연 수익에 눈멀어서 끝까지 부인하려고 손바닥으로 하늘 가르듯이 막 그동안 부인해 왔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물론 단언하는 건 아니지만 씁쓸하기 그지없습니다 지금. 게다가 너무 약간 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게다가 이제 이런 경우에 많은 연예인들, 특히 공연료가 뭐 비싸던가 CF 공연을 많이 했던 그런 사람들은 한두 마디의 거짓말, 후폭풍이 이제 장난이 아니게 되는 거죠. 일단 각종 공연 위약금이라든가 행사도 굉장히 많습니다. 혼자만 하는 그 솔로 콘서트가 아니고요. 지금 뭐그 오케스트라랑 하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광고도 많이 찍었습니다. 김호중 씨가 이번 논란에 대해서 금전적인 책임은 전문 업계에 따르면 수백억 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게 무슨 뭐 공연이 뭐 태풍, 지진 이런 거 천연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오롯이 김호중 개인의 사회적 물을 일으킨 탓에 공연이 취소되거나 변동이 생기면 네. 주관사나 주최사가 김호중 씨에 대해서 책임 및 피해 보상을 요구할 수도 있고 네. 그렇게 보입니다. 김호중 씨를 또 모델로 썼던 업체에서들도 네. 난처한 상황에 놓여 있는데요. 거센 비판 여론이 부정적인 이미 당연하죠. 네. 우리 회사의 대표 얼굴로 했는데 그래서 얼마 전에 보니까 한헬스 홈케어 브랜드는 지난 16일 자사 홈페이지에 김호중 씨 사진을 내렸어요. 네. 그러나 또 이제 모델 관계가 계약이 끝났습니다 하는 것도 편안할 수는 없습니다. 네. 김호중 씨가 출연한 영상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한 건강식품 브랜드가 2020년에 이제 계약을 한 모양이에요. 계약 기간 끝났죠. 1년이지만. 근데 계속 얼굴이 올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좀 부지런하고 성실합니까? 전화를 걸어서 물어본 거죠. 왜 이 영상을 내리지 않았죠? 그랬더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영상들이 너무 많이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아직 내리지 못했습니다. 관리가 안 돼서 그렇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하재근 평론가님. 공연은 경기도 고양에서 이틀, 바로 엊그저께 창원에서 이틀. 총 나흘간의 공연이 이어졌는데 그 공연 보신 분들 오해는 마세요.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거예요. 하재근 평론가님께. 공연 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거 있잖아요. 마치 어떤 그 악덕 업체에 대해서 불매 운동하는 것처럼 아니 이렇게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가수 김호중 씨에 대해서 우리 공연 보지 맙시다라고 자발적으로 우리 콘서트 안 가고 할 수 있는데 어쨌든 수천 명이 몰렸다는 거 아니에요? 네, 많은 이제 팬들이 주로 몰렸겠죠. 이제 네. 일반 국민들의 시선은 상당히 좀 따가운 편인데 팬들, 특히 열성 팬들의 경우에는 이렇게 좀 아티스트가 굉장히 힘든 일을 겪을 때 오히려 더 똘똘 뭉치는 경향도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일반 국민의 시선하고 팬들의 태도가 완전히 이제 정반대로 나타나는 그런 경향도 있는데 요번에도 그래서 일부 팬들이 좀 김호중 씨를 계속 너무나 이제 좀 과도하게 옹호한다고 그것 때문에 비판도 많이 받았었고 네. 뭐 팬클럽 일각에서 뭐 이런 때 나오는 이야기가 본인은 얼마나 속상할까 뭐 가슴이 아프다 논란이 있어도 그의 노래는 좋다 이런 식의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비판이 있었는데 네. 또 한편으로는 팬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네.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는 건데 일부 팬들의 경우에는 이 공연을 보는 게 좀 부적절한 거 아니냐. 공연표를 사긴 샀지만 좀 표를 뭐 취소하고 싶다. 뭐 환불 그렇게, 환불 네. 받고 싶다. 네. 그런 목소리도 나오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지금 보도에 따르면 네. 그분들이 환불을 받고 싶어도 환불을 이 수수료 부담 때문에 못 받았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네? 있는데 이것도 무슨 얘기예요? 그 수수료 부담이라는 것이 이 김호중 씨 공연의 입장료가 한 20만 원 이상씩 되는데 네. 그 환불을 받을 경우에 수수료가 그 언제 시점에 환불을 받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뭐 공연 시작 10일 이전에 환불을 받게 되면 수수료가 뭐 4,000원 이런 식인데 공연에 임박해서 이틀 하루 전에 취소를 하게 되면 그 환불 수수료가 69,000원, 63,000원 이렇게 치솟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연이라는 게 혼자서 가는 경우도 있지만 뭐 둘이 같이 가는 맞아요. 경우도 그렇잖아요. 네.
둘이 가는 표를 환불을 받은 경우에는 15만 원 또 나오네요. 그렇죠. 10만 원이 훨씬 넘어가는 거잖아요. 네. 그렇다 보니까 일부 누리꾼들이 콘서트표 이번에 취소하려고 했더니 수수료가 10만 원이 넘더라. 그래서 울며 겨자 먹기로 봤다는 분들 울며 계시군요. 겨자 먹기로 받고 뭐 효도하려다가 부모님이 불편한 관람만 하게 됐다. 아이고. 이런 주장도 나왔다고 지금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유명 가수분 표 우리 효도하는 마음에 광클 막 하잖아요. 뭐 예매표 사이트 열리자마자. 그런데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황당하잖아요. 효도하려다가 부모님 불편한 마음에 그 공연을 보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분들 얘기 직접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서트 취소를 기다렸는데 취소가 안 되더라고요. 환불 문의를 하니까 환불이 좀 어렵다. 가수 이슈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최 측에서 취소한 게 아니기 때문에 고객이 환불 수수료를 부담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조금 당황스러웠습니다. 가기에도 좀 찝찝함이 있고 취소하기에도 금액적으로 아까운 부분이 있거든요. 팬이든 팬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가는 사람이든 개운하지가 않거든요. 보는 내내 이게 사실일까? 사실이 아닐까?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 안 그러시겠어요, 진짜. 마음 불편하시죠. 그런데 박성배 변호사, 앞서도 잠깐 그래픽 나왔지만 앞으로의 공연 더 몇 번 남아 있는 걸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이 다음 달 1일부터 2일 경북 김천에서 예정된 공연은 상당히 불투명해졌습니다. 그동안 각 지역에서 공연을 진행해왔던 SBS 미디어넷이 불참을 결정했기 때문인데 사태 추이를 지켜본 결과 더 이상 콘서트 연출을 맡는 게 무리라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이번 주 목요일부터 금요일 서울에서 세계 최정상 4개 악단과의 합동 공연이 예정돼 있는데 이 공연은 일단 예정대로 진행합니다. 티켓 가격이 15만 원에서 23만 원 상당, 매진을 기록해 티켓 매출만 40억 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지난 16일 주최사인 KBS가 주관사에 KBS의 명칭과 로고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출연자 교체도 요구했습니다. 그렇지만 주관사가 난색을 표했습니다. 촉박한 일정과 거액의 환불금 등 출연자 교체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보이면서 이번 행사에서는 KBS의 주최사 명과 로고는 사용하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니, 표 예매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앞서 4차례 공연하고 똑같은 상황 올 거 아니에요? 그중에 정말로 팬심이 두터운 분들은 그래도 우리는 김호중 사랑하고 공연 보러 갈 거고. 근데 그것도 웃겨요. 23, 24 모 방송사 주최였던 거기에는 지금 김호중 씨가 안 나올 가능성이 큰데 서울 공연은 뭐 강행한다는 얘기도 있고 막 그래요. 아니 근데 이게 지금 물리적으로 가능할까요? 지금 경찰 수사 앞두고 있는데 태연하게 공연 나온다는 게 많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맞아요? 사실은 맞지 않죠. 아니 국민들이 볼 때도 이게 맞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최소한 유명인이고 공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음주운전을 시키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공연을 강행한다? 거기에 오는 사람에 대해서 저는 그게 과연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가려고 했던 사람들도 이번 이 상황을 보고서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앞서 설명하셨지만 환불하려고 하면 돈이 더 들어가잖아요. 이런 수수료 들어가니까 환불도 못하고. 이렇게 되면 저는 정말 정상적인 네. 도덕적으로 아니면 정말 팬들을 생각하는 그런 아티스트고 그런 소속자라고 하면 네. 다 환불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네. 부담이 되더라도. 그런데 이렇게 강행한다고 하면 그거 자체도 문제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심지어 일부에서는요. 네. 팬들을 기망한 채 콘서트를 강행한 행위가 사기에 해당한다면서 붕괴하고 있고 네. 집단 민사소송 움직임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서도 잠깐 제가 얘기했지만요. 물론 본질은 아닐 수 있겠습니다만 4차례 콘서트 경기도 고양 그리고 창원 콘서트 때 보니까 VIP석이 23만 원이고요. R석이라는 데가 21만 원이에요. 20만 원 넘는 돈 표를 받는 공연을 하는 사람이 공연 바로 며칠 전까지 그렇게 연습도 안 하고 한 번 인기 얻으면 그게 실력이 계속 가는 거예요? 어처구니가 없어. 그래놓고도 그 관객들 앞에 서려고 있어요? 하루 종일 놀면서? 그런 일정하면서 가수가 그래요? 어느 대한민국 가수 그럽니까? 너무너무 기가 차요. 그게 김호중의 모습이었어요, 지금까지? 공연 앞두고 아주 그냥 퍼지르르 놀면서도 그 공연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너무너무 기가 찹니다, 그 대목도. 자, 그런 가운데 김호중 논란이 불거지다 보니까 지금 M1 사람들한테 불똥이 튀었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대체 어떤 얘기입니까, 하정현 평론가님? 김호중 씨가 이제 술자리가 이제 일행들과 모임을 가졌다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잖아요. 함께 모임을 했던 사람 중에 뭐 유명 래퍼 출신 가수도 있다, 뭐 개그맨도 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개그맨 누구냐, 가수 누구냐 이렇게 된 거죠. 네. 그러니까 그 개그맨으로
허경환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가수로 슬리피 씨가 지목이 됐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 김호중 씨랑 같이 모임을 했다는 게 잘못한 건 아니거든요. 근데 이분들도 같이 이유 없이 비난을 받게 된 거예요. 네. 근데 허경환 씨가 모임 자체를 안 했다라 그 사람 아니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저 아니에요. 다들 신경 써주셔서 감사합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조카랑 이제 가족들이랑 같이 있었던 사진을 올린 겁니다. 저 사진을. 그날 김호중 씨랑 같이 없었다 나는. 또 슬리피 씨도 5월은 가정의 달이라고 하면서 그날 그 시간에 딸이랑 같이 딸을 보살피고 있었다는 사진을 올리면서 육아를 하고 있었구나. 두 사람 다 김호중 씨랑 만나지 않았다. 그렇게 부인한 상황입니다. 네. 지금 자신의 어떤 옳지 못한 행동으로 최재문 교수님 예. 동료 연예인들이 이름이 거기 같이 있지도 않았던 연예인들이 이름이 오르락내리락 하는데 곤혹스러운데 정작 본인은 팬카페에 어떤 글을 올렸다면서요? 예,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뭐라고 올렸냐면 제가 이게 좀 황당하다는 생각이 왜요 드는데 또? 왜 또? 죄 지은 사람이 말이 길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아직 조사 중입니다. 조사가 끝나고 모든 결과가 나오면 이곳 집으로 돌아오겠습니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게 무슨 의미냐? 식구들이란 표현을 써요. 식구들은 김호중 씨의 팬을 의미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 집으로 돌아오겠다라는 말은 팬들에게 돌아오겠다는 의미로 읽힐 수 있는 부분입니다. 즉, 김호중 씨는 스스로 복귀의 가능성을 열어둔 표현을 썼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나는 복귀합니다. 돌아오겠습니다. 이런 표현을 팬들에게 할 수 있는 말인가? 사과하고 석고대죄하고 정말 죄송합니다. 저를 믿어주신 팬들 앞에 너무너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러고 끝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다시 집으로 돌아오겠다 이 말이 이 팬카페가 있는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러분 곁으로 가겠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 맞는 것인지 좀 이해가 안 되는 상황입니다. 허주현 변호사님, 김호중 씨의 멘탈은 안드로메다급이에요.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이게 사과글이라고 지금 시청자분들한테 또는 국민분들한테 던져놓고 이거 사과문이라고 받아들이라는 거에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본인이 처한 상황을 아직까지 저렇게 모르나 하는 생각이 저는 이걸 보고 처음 들던 생각이었거든요. 지금 열흘이나 지나서 이렇게 많은 증거 앞에서도 침묵하고 있다가 겨우 음주운전 사실을 시인하고 아직 경찰 수사 제대로 진행되기도 전입니다. 지금 뭐 진행 중이긴 하지만. 그러면 본인의 혐의가 확정되고 죄값을 치르고 자숙하는 시간까지 거쳐야지만이 본인의 그제서야 복귀 여부에 대해서는 본인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중이 판단을 하는 것이고, 특히 이 글도 지금 온 국민이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이게 특히 엄연히 피해자가 있는 사건이에요.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팬카페에 팬들만 보라고 이렇게 사과글을 올린 거잖아요. 이게 사과글인지도 잘 모르겠는데, 네. 그런데 문제는 팬들 반응이에요. 결과 상관없이 우린 식구다. 부모가 자식이 잘못했다고 자식을 버리냐? 집 따뜻하게 해놓고 기다리겠다, 이런 반응도 있었고요. 세상의 비아냥을 견뎌내고 떳떳이 다시 일어나면 된다. 이것은 억울한 사람에게 응원글을 보내는 말 같은데 이게 맞는 경우인가 하는 생각이 왜 들고요. 그러실까요? 진짜. 내 식구 손 놓지 않겠다, 많이 아끼고 사랑한다, 이런 글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게 누구를 위한 팬심인지 어긋난 팬심은 아닌가 돌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우리 허주현 변호사님이 이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아주 딱 간결한 문장으로. 이건 비뚤어진 팬심이죠. 어긋난 팬심이죠. 아니 지금 독립운동했습니까? 김호중 씨가 독립운동하다 걸린 거예요? 지금 그게 아니잖아요. 엄연히 사고를 냈는데 그 사고를 덮으려는 과정에서 지금 어땠어요? 소속사는 조직적으로 가담했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뒤늦게 음주운전했다고 뒤늦게 시인한 김호중 씨에 대해서 어이구 이런 반응을 내요. 그래요. 뭐 팬심이라니까 어쩔 수 없겠습니다. 앞으로의 김호중 씨의 수사 과정 뉴스파이터가 눈 부릅뜨고 지켜보면서 따라붙어 보도록 하겠습니다.